복지망 국론이라는 거대한 세내 서유럽 복지국가는 정말 망해가고 있는가? 치매, 중증 암, 고액 간병비, 노년 실업 등 각자 도생의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국내 언론이나 정치권 일각에서 복지 확대를 논의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복지를 늘리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거나 서유럽은 복지병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는 이른바 복지망 국론 프레임입니다. 뉴스의 말미에 슬그머니 덧붙여지는 이러한 논리는 복지 확대를 곧 국가 부도의 지름길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강력한 세뇌 도구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거시경제 통계와 역사적 사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러한 주장은 인과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편향된 해석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로 서유럽이 과연 사회복지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언론의 주장과 달리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의 경제력과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수준을 보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통계 기준으로 대표적 복지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의 1인당 소득은 6만에서 7만 달러 이상이고 독일은 5만 달러대 후반을 기록하며 3만 달러대 중반인 한국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 및 국가 경쟁력 분야에서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 경쟁력 평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들은 매년 세계 1위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기 요인의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최근 독일 등 유럽 경제가 겪는 성장 둔화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쇼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적이고 지정학적인 충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복지 지출이 국가를 파탄으로 이끈다면 이들 국가가 수십 년간 높은 소득 수준과 첨단 제조업, 혁신 역량을 유지하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남유럽 재정위기를 서유럽 전체로 일반화하는 왜곡입니다. 국내 언론이 복지병을 언급할 때 단골로 인용하는 2010년대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의 본질은 복지 과잉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와 만성적 탈세였습니다. 그리스는 지하경제 비중이 25에서 30%에 달해 고소득층과 자영업자의 탈세가 일상화되어 있었고 공공부문의 정실인사와 부패, 취약한 제조업 기반이 결합해 재정이 파탄난 사례입니다. 반면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엄격한 세원 관리와 높은 조세 투명성 그리고 강력한 산업 기반 위에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유럽의 특수한 부패 및 조세, 파탄 사례를 서유럽 전체의 복지 시스템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 보도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과 국민 부담률의 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공공사회복지 지출과 국민 부담률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국과 서유럽의 구조적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프랑스는 약 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 수준이고 독일은 약 26%,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약 20%인 반면 대한민국은 약 14에서 15%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친 국민부담률 역시 프랑스와 독일은 월 소득의 약 40% 안팎을 노사가 나누어 부담하며 40에서 46%에 달하지만 대한민국은 약 28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서유럽의 복지는 결코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성실히 납부하는 사회적 선불보험입니다. 높은 부담을 지는 대신 치매, 암, 고액, 간병비, 실업 등의 위험을 국가 시스템이 전적으로 방어해주는 구조를 확립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국가별 발전 경로의 차이인 편리한 인프라와 안정된 노후의 문제입니다. 한국과 서유럽은 한정된 국가 재정을 배분하는 우선순위에서 상반된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서유럽 모델은 인프라 투자를 늦추더라도 노후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국가 예산의 최우선 순위를 연금,
공공의료, 독립간병보험에 배정합니다. 그 결과 철도망 현대화나 행정 디지털화는 느리고 불편하지만 80대와 90대 고령이 되어도 가족 전체가 간병 파산에 직면하는 일은 제도적으로 방어됩니다. 반면 한국 모델은 인프라를 최고로 만들고 노후는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국가 재정을 KTX, 도로망, 지하철, 정보기술, 통신망 등 산업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과 일상적 편의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공적 돌봄과 연금의 보장 범위가 좁아 은퇴 후 요양원 비급여 비용과 사설, 간병비를 개별 가정이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치매, 중증암, 고액 간병비, 노년 실업 등 각자 도생에 내몰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화려한 인프라 뒤에 가려진 대한민국 노후의 현실은 냉혹한 각자 도생입니다. 먼저 치매와 중증암으로 인한 간병 파산의 공포입니다. 치매국 가책임제나 산정특례 등 일부 진료비 경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요양병원 입원이나 24시간 돌봄의 필수적인 사설 간병비인 월 300만원에서 450만원, 선의 비용과 요양원 비급여, 식대는 여전히 100% 개인 부담입니다. 평생 성실히 모은 자산이 부모나 배우자의 중증 질환, 몇 년 만에 완전히 소진되는 간병 파산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낮은 연금과 노년 실업에 덫입니다.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바쳐도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은 30에서 40%대에 머물며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60대 은퇴 후에도 저임금 단순 노무직이나 임시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노년 실업과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인 노인 빈곤율은 국가가 사회안전망 책임을 방기한 결과입니다. 또한 2차 은퇴 세대의 이중 부양 압박도 심각합니다. 본인의 노후 준비도 부족한 60대 은퇴자가 80대, 90대에 초고령 부모의 요양 비용인 월 8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을 사적연금이나 쌈짓돈으로 전액 감당해야 하는 부양의 샌드위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향된 이념 프레임을 넘어 실질적 생존의 문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 확대를 가로막아 온 가장 큰 장벽은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이념적 낙인과 왜곡된 담론 구조입니다. 일부 기득권층과 주류 언론은 복지 제도를 국가 재정을 파탄내는 사회악이자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인 프레임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국민을 사회적 권리를 지닌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국가의 보호 없이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에 내몰려야 하는 저비용 노동력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복지 요구를 통제해온 측면이 큽니다.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시대에 따라 빨갱이에서 공산당, 종북 세력, 최근의 반국가 세력에 이르기까지 용어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념적 배제와 낙인 찍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팩트가 증명하듯 사회보장 제도는 국가를 망치는 제도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질병, 빈곤, 간병 파산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는 공동생존 보험입니다. 기득권층이 만들어낸 낡은 이념 공방과 시대착오적인 낙인 찍기를 걷어내고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인 생존권과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공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